여기 그때 자료예요. 그때 자료였다가, 그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뭐 서울시 그지만 서류 이만큼 써있대 신통. 왜냐하면 받은 것만 이게 7월 31일 날 자료가 나온 거니까. 근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은. 근데 그때 막 여기 총회 열 때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막 힘도 실어주고 있었는데, 여기 그때 자료예요. 그때 자료였다가, 이러면은 뭐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고 막 이랬다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증산사가 이런 현장이 이런 현장이 똑같아. 돼버린 거죠. 역회권 단기 전세를 추진하다가 네. 그때는 대로변 가로 요건이 있어서 증산사 안 돼서 네. 김현미 조부장과 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환시법을 네. 만들면서, 왜냐하면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 현장들은 쪼개기도 많이 해놓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빌라 소유주단이 많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의사 정족수는 모으기가 되게 쉬워. 근데 의결 정족수가 되게 어려운 게 상가 소유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 아니, 어쨌든 이 도심 공공주택,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대부분 가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공, 지금 오세훈 씨의 색깔은 약간 공공 지원의 느낌이고, 그 전의 프레임은 약간 공공 주도의 느낌인데, 공공 주도의 잔재죠, 이건 사실은요. 똑같아, 사실은. 뭐 공공이 주도하는 거나 지원을 하는데, 지원은 말 그대로 서포트가 돼야 서포트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허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건 이름만 바꾼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많이 다르죠. 예. 또 이제, 나 보다가 이제, 추측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외지. 네. 지금 뒷부분에 여기 하나가 좀 추가됐어요. 뭐냐면,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연번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연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때에 구청에 가서 내가 동의서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도장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 종이, 도장받은 종이 아니면 다 무효예요. 그걸 이제 연번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연번 동의서라고 부르는데, 그 연번 동의서가 신통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 단계에서는 없었어요. 네, 없었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받아라. 그래서 아무 종에다 받지 말고 요게 들어간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니까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니까 이 지정 요건, 요 지정 요건은 조례, 예, 노후도 요건이라든가. 근데 하나 빠진 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있었던 연면적 노후도. 노후도.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 한 동이 딱 지어진다. 그러면은 분모가 하나고 노후된 건물이 하나가 깨지는 건데, 근데 이게 신축을 연면적을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건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롭게 리턴해서 들어오시면서 그걸 지워준 거죠. 그래서 신축이 늘어나면 노후도가 깨지긴 하는데 연면적이 깨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진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통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3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뭐 서울시 그지만 서류 이만큼 써있대 신통. 왜냐하면 주거환경 열악한 데는 다 이 신통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 동의율이 제일 중요해요. 주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죠? 실무에서는 거의 한 50% 이상 60%까지 동의를 받아야 조금 안전빵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여튼 여러 같은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욕구가 분출이 돼야만 이 공모지, 그러니까 민간 신청을 해서 대상지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이라고 해서 30%만 거둬만 대상지 선정 되기 아주 힘들어요. 네. 우선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상은 50% 이상을 받아가라. 무조건 최소 50% 이상은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보기 전에 하나 더 볼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막 신통을 보면 막 이제 이런 근거 법령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뭐 건축 설계를 뭐 정비계 심의를 단축시켜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를 제가 보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법령이나 어떤 뭐 공모 제한이 됐던 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요구냐, 요청이냐, 이거 제가 분석 때 많이 하거든요. 이 제한에 따라서의 힘이 많이 다른데, 신통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예, 결국은 제한이니까 이게 뉘앙스가 엄청나게. 이것도 생겼어요. 법 바뀌면서 입안권자한테 토지증 소유자가 우리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 이 제도가 없었는데 법이, 그러니까 요청하고 제한이 그 용어가 들어갔어요. 그 몇 조지? 조정법 앞쪽에 한 7조? 7조에서 한 12조 그 사이에 보면 요청할 수 있어요. 입안권자한테, 구청장한테 우리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를 정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생겼어요. 법이 그러니까 이제 개정돼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좀 느끼게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요거는 나의 당연한 권리를 야, 해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요청은 그냥 닥달하는 거죠. 닥달. 해줘. 네, 그리고 제안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 대상지 돼요. 여기 모아타운 대상지 돼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요구하시는 권한이 아니고, 요청에, 특히나 모아타운 요청도 아니죠. 그건 제한의 권한이니까, 그건 된다라고, 근데, 그것도 된다라고 또 팔아버리면, 네. 그 저희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입안권자고 지정권자잖아요. 지정권자는 언제나 서울시이기 때문에 지금 국어 뜻을 친절한 영진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될 겁니다는 본인 희망사항이죠.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신통을 이제 서울시가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이거를 뭐 제가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쭉 하고 나서요. 인천이 21년 12월에 신통을 똑같이 중대를 냈어요. 다 내지. 네, 냈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또 한참 인천에서 핫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안해봐. 그렇지. 네, 제안해봐. 그래서 뭐 제안해서 되긴 됐어요. 그래서 뭐 된 지역들이 이게 뒤에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긴 해요. 이런 지역들이 좀 되긴 됐는데 뭐 경기가 이제 폭삭해버리니까 별 의미는 없어졌지만 이것도 인천시만의 신통인 거죠. 인천시만의 신통이긴 한 거죠. 근데 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셔라. 이게 우리의 권리와 주장이 요구의 권한인지 요청의 권한인지 제한의 권한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이 가서 빌어야 될 거면 속시 딱 들어가서 소리를 냅다 던지면서 야 너희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할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그건 요구지. 냅다는 요구죠. 냅다는 요구죠. 예. 요청도 뭐 여기가 막 갑자기 막 화재가 일어나서 막 진짜 막 좀만 정비 사업이 늦어지면 누군가 몇 명이 막 깔려 죽거나 막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이건 요구겠구나. 이건 요구죠, 그죠? 이건 요청이죠. 이건 요청이죠. 예, 이건 요청이네. 어차피 자금이 집행되고 자금을 그렇죠. 집행하는 쪽이 아니면 이거는 뭐 다 요청이죠. 요청이지. 예, 뭐. 요청이죠. 예, 우리가 맞아요. 요구를 언감생심. 그럼 어떤 게 요구가 가능할까? 요구가 정비 사업 쪽에서 있나? 없네요. 요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네요. 그래서 다시 이걸 돌아오면 이 정비 사업의 이 입안 요청, 이 표현을 요청이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요청이 아니고 이건 제안이에요. 표현을 요청이라 썼지만 이건 제안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제안이고 제안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뭐 서울시 담당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많지 않은데 소리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다면 엄청나게 많대. 예, 쌓여 있다면은 쉽지 않은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지역들은 제한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데 이런 지역들은 제한도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찬반갈등. 그다음에 요거 시정장이 재개발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거 참 애매한 판단이기도 해요. 이런 지역들은 좀 뭐 저희가 짚어드리지 않을 테지만 이것도 보시면서 이건 아까 제가 보여줬지만 서울시에 사이트 들어가면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자료니까.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유의해라. 신청을 해도 되는데, 유의해라. 그래서 요게 얼마 전에 몇 분이 여기 어때요? 하여튼 지역이 여기 도시 재생 지역이에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도시 재생 지역이 좀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좀 돼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좀 저것도 아닌. 그런데 뭔가 좀 캡이 씌워져 있는데 좀 쉽지 않은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유예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해제 지역. 이것도 유예라고 하는지. 이게 지금 이태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유예라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공문들을 볼 때 문구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먼저 보고 문구들을 보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연번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 물량을 지금 거의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시통이 거의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주민 제한 방식을 받고 7월 그건, 말일로 정리가 된 거가 아마도 요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뭐 그 중에서 또 어떤 지역들은 또 반대 동의하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탈락되고 이러면서 요 물량이 다 빠지면 또 좀 추가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앞번에 봤던 앞번에 봤던 역세권 장기 전세랑 역세권 활성화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입안 요청하고 사전 검토하고 협의하고 상정하고 뭐 이런 단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입안 요청제가 생겼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입안 요청제가 생긴 게, 요청. 그게 없다가. 구에서 주민이 구한테 돈을 30% 받아갖고 할 때는 요청이라는 단어 쓰고 그 뒤에는 바로 제안이에요. 그건 주민이 제안하는 거는 입안권자가 검토해서 서울시로 바로 올리는 거고 이거는 구에서 이번 요청일부터 4개월 맞아요. 이내 딱 여부를 결정해줘야 예, 되네요. 예, 맞아요. 이건 좀 강력하네요. 이건 이제 법령이 아예 문구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조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이 개정돼. 얘는 근데 대신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또 사전 감정평가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니죠. 이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단계 가서 입안 여부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정비계획 입안 단계 가면 그 추정 분담금이 들어간다니까. 그거는 원래가 있는 건데, 예.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종상에 따른. 아 그건 그거는 이제 역세권에 이거는 종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 예. 일단 신청 방법은 뭐 연중상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제 거의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평가 기준 가점표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자꾸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그 느낌이 계속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점수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점수로 넣어서 기본 점수 맞추고, 가점 맞추고 하라고 해요. 이 부분하고 두 개 다 맥락을 좀 어떻게 보냐면, 굳이, 내가 욕먹기 싫다. 서울시가 내가 욕먹어 가면서까지 여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빼버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20%는 조금 숫자가 너무 낮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반대파로 활동을 해보면, 해봤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 쉽더라고요. 보통은 한 10%에서 한 15%가 반대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5%에서 한 17% 정도만 딱 지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되죠. 요거 하면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서울시가 지금 신통에 대해서 권리사정 기준을 좀 빡세게 딱 정해놨단 말이죠. 정해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안 줘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도가 안 됐어요. 많이 뉴스가. 머니에스는 나갔더라고요. 머니에스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좀 봐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사정을 고려해서 다 봐주지는 못하고, 사정을 고려해서, 너는 기준이 원래 안 되지만, 네 것만 좀 빼줄게. 라고 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을 수정 신청 안내라고 해서, 요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렇게 정책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건 약간 좀 나한테 잘 보여봐 뭐 이런 정책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정책은 그냥 딱 발표됐으면 그걸 지키든가 말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좀 봐줄까 말까 좀 이런 좀 후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소식인 거죠. 네. 그런데 자영도 같은 케이스가 좀 애매해요. 이거를 또 공을 또 구청장이 또 위원장한테 넘겼더라고요. 넘겨가지고 해줄까 말까.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했더니 춘 위원장이 저는 안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은 풀리고 어떤 현장은 안 풀리고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을 설명해 줘. 뭐, 이게 뭐. 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나서 물딱지된 물건들 다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들고 와봐. 아니죠. 그렇게 이건 설명하면 안 되지. 큰 틀은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 큰 틀은 그런데 물론 대상자를 다 한 건 아니에요. 한정이 되지. 대상자 다 한 건. 대상자를 뭐만 한 거죠? 그러면? 이 신통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처음에 1차 공모할 때는 21년도 9월 23일 날 공모 개시일이었고 2차 공모는 다 22년, 23년도까지 미선정된 지역까지도 전부 1월 28일이에요. 22년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고 24년도부터 이제 구청장 추천일로 바뀌었는데 이 조정 신청 안내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우리 정영진 대표가 맨날 얘기했지만 아니 22년도래. 22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까지 다 돼야 이 권리 선정 기준이라고 했는데 건축 허가 는 것까지 신청을 해봐 이거를 해줄지 말지 결정할게 그 내용이에요. 이 공문 자체가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착공계 좀 더 거기 착공 신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줬으니까 이런 공문이 나온 거죠. 그거를 사용 승인까지 받은 것만 이게 7월 31일 날 자료가 나온 거니까. 근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은 보세요. 제가 이제 선의로 땅을 샀어요. 지분 쪽이 목적이 아니고 선의로 땅을 샀는데 이렇게 뭔가 꾸물꾸물 하고 있는 중에 신통이 딱 거래선정 기준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돼서 저는 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더 나갔어요. 네. 사용 승인이 아니고 이제 착공계 건축 설계를 뽑고 착공계 넣고 공사까지 해가지고 준공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해봤자 내가 돈 쓰는 거야. 이거 엄한 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멈춘 사람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단지 착공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야,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너무 상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한번 구청과 시청이 스스로 한번 꼬였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줄 테니 해라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신통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뭐 착공 기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또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법률의 흐태가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저도 뭐 성헌법 불합치를 받은 네, 거니까 받았지만 헌법 불합치를 아주 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데? 제가 보기에 이 네. 신통도 깨질 법령이 좀 있어요. 그래? 네, 그런데 깨질 법령이 좀 문구상이 좀 애매한.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그치. 얘기하냐고 방송에서. 근데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상담할 때 얘기를 해서 좋아하면 뭐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맞아요. 해주시고. 그냥 결론은
신통의 권리사용 기준이 벗어난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 권리사용 기준이 조정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조정 신청에서 구제받는 물건들은 해도 된다. 지금 전영진 대표 얘기한 게 이제 항상 대립되는 문제잖아요. 선의의 경제활동을 하는 그렇죠. 사람조차도 그걸 예를 들어 또 그건 있어요. 권리산정 기준을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짓는 건 다 철거란 말이에요.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안 되니까 충분히 저걸 하는데 네. 그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까지 막으면 이걸 지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 건축주가 그냥 임대를 놔서 그냥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